암 수술 건수가 몇 건이죠? 14,856건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은 20만 건 이상이고 방사선 치료는 9만 건 이상입니다. 암 진단비는요, 그냥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보험에 새로 가입하시라는 시청자분들께서 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 암보험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보장 항목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암 진단비부터 흔하게 발생하는 암을 대비하는 암 치료비, 금액이 큰 고해감 진단비, 재발 시 보장되는 재진단암 특약, 방사선이나 약물로 암을 치료할 때 쓰는 항암 치료비, 그리고 암 수술비, 병원비 머무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입원비, 통원 치료비, 표적 치료, 세기 조절 등등 최신 치료 기법에 대한 보장까지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졌죠. 저는 이렇게 수많은 보장들을 모두 가입하시는 것보다 각 항목의 실질적인 효용을 따져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항목들만 선별적으로 조합해서 납부하시는 보험료 비해 최고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에서는 실제 보험 설계안을 바탕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넣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암보험의 실제 구성 예시와 더불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핵심 정보들까지 아낌없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후회 없는 100점 암보험을 갖게 되실 거고요. 먼저 암보험 설계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요. 40세 남성 기준이고 이렇게 암 관련 특약만 10가지가 넘어가는데 과연 이러한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이 중에서 불필요 특약들은 걸러내고 암 진단비를 높이셔야 합니다. 원래 저희 직원들 보라고 만드는 영상이지만 오늘 모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필수 특약, 불필요 특약 말씀드릴 건데 먼저 암보험의 꽃이라고 불리는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갑상선암,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처럼 비교적 흔하고 발병률이 높은 4가지 질병을 뺀 나머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에 대해서 진단이 확정될 경우 처음 한 번만 가입 시 정한 금액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간, 폐, 위, 대장, 전립선, 방광, 유방, 자궁, 췌장을 비롯해서 코 인두 부분이나 다른 여러 암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유사암 4가지를 뺀 모든 암에 대해서 딱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계약 금액을 한 번에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목은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지, 암 제거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지 등 치료 방법이나 입원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의료진의 진단만 확정되면 보험금이 나가는 가장 폭넓은 보장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암 진단비 특약은 암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을 설계하실 때 무조건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자 암보험 자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항목을 빼놓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자 가장 필수적인 골자 중의 골자입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특약이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왜 이 특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4가지 특정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입 시 정해놓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담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4가지 암 종류에 대해서 각각 최초 1회 한도로 보험금을 드린다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하셨더라도 나중에 다시 제자리암 진단을 받게 되면 설정된 금액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경계성 종양이나 기타 피부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각각 별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라서
4가지 진단이 모두 확인될 경우 4번의 보험금이 지급이 이루어지는 매우 유용한 특약인 셈이고요. 이처럼 유사암 진단비는 각 항목별로 독립적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는 특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유사암 진단비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이 4가지 유사암의 특징과 왜 보장 금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갑상선암의 경우는 15세에서 64세 남녀 합산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100%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걸렸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암은 아닙니다. 대신에 1위 암이기 때문에 유사암은 탄탄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유사암 중 하나인 제자리암입니다. 암의 전 단계로서 연기 또는 상피내암이라고도 하고요. 세포에는 기본적으로 간질이라는 일종의 막이 존재하는데 이 막을 넘어서 주위 조직이나 세포를 파괴하면서 증식하는 게 악성 종양입니다. 제자리암은 이러한 침윤 증식이 없고 세포의 점막 상피증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나 유방 상피내암 등이 있죠. 그래서 제자리암인 상피내암의 경우 1999년도엔 남녀 전체 4,000명도 안 됐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다 보니 최근에는 10배 가까이 늘어난 3만 5천 명 이상이 제자리암으로 진단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암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은 유사암 중 하나인 경계성 종양인데 경계성 종양은 양성과 악성 둘 다 가능성을 가진 예측할 수 없는 종양입니다. 암처럼 빠른 성장과 확산 전이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측이 안 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암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유사암 중 하나인 기타 피부암입니다. 피부암은 햇빛에 의한 손상이 주요 원인이고 자외선은 DNA에 손상을 입혀서 세포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주고 태양광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태양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는 피부암 발생 위험이 높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장기 이식 환자, 에이즈 환자처럼 면역이 억제된 환자들에게서 피부암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하는 암이죠. 이렇게 유사암에 속하는 4가지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규정상 일반암 보장 금액의 20%까지만 설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일반암을 3천만 원 준비했다면 유사암은 6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거고 일반암이 1억 원이면 유사암은 2천만 원까지 세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일부 보험사들이 유사암의 종류를 5개나 6개로 늘려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류가 많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게 대장 점막내암이나 비침습 방광암처럼 원래는 일반암으로 크게 받아야 할 암들을 유사암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소액만 지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암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큰 돈을 줘야 할 일반암의 범위를 줄이겠다는 뜻이라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을 고르실 때는 유사암 분류가 딱 4가지로 명시된 곳을 선택해야 그 외에 고해감, 소해감 등 모든 암을 일반암 기준으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고해감 진단비인데요. 고해감은 이렇게 식도, 췌장, 뼈암, 뇌암, 백혈병처럼 몇 가지 암들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이건 고해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에서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해당 특약은 필수가 아니라는 의미고 보시는 것처럼 백혈병, 뇌암, 비호지킨 림프종이 1위, 2위, 3위에 속하는 0세부터 14세 어린이에게 의미 있는 특약입니다. 어린이들도 고해감 특약을 가입하냐 마냐로 고민을 하는데 성인분들에겐 더더욱 필요가 없는 특약이겠죠. 그러니까 해당 특약은 불필요 특약이다. 이 내용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암 수술비와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고요. 해당 특약은 암 진단비보다도 비싼 특약인데 암 진단비는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9,960원만 내면 되지만 암 수술비는 무려 11,56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자, 보시다시피 암 수술 건수가 몇 건이죠? 14,856건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20만 건 이상이고 방사선 치료는 9만 건 이상입니다. 암 진단비는요, 그냥 진단만 받아도 주는 거죠. 그 돈으로 암 수술비로 쓰셔도 되고 항암 치료비로 써도 되고 입원비로 써도 되고 뭐든 할 수 있지만 암 수술비는 오로지 수술을 하셔야만 지급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확률이 높지가 않죠. 그 돈이면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게 낫습니다. 게다가 암 수술비와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는 실비보험에서도 수술비를 받을 수 있고요. 실비가 아닌 1/5종 수술비에서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암 진단비로도 커버가 되고요. 또 암 치료비라는 더 좋은 특약도 있으니까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특약인 거죠. 그러니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재진단암 진단비고요. 재진단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게 13,740원이고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게 9,960원입니다. 이 특약도 암 진단비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암 진단비는 암에 걸렸다는 결과만 나오면 바로 보험금을 주지만 이 재진단암이라는 녀석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처음 암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최소 2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하고 그 시점에도 여전히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암에 걸리자마자 보험금 청구하시면 안 나오고 2년 뒤에 암이 남아 있어야 지급을 받고 또 2년 뒤에도 암이 있어야 지급받는 건데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는 단 한 푼도 지급 못 받는 게 핵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단순히 병명만 확인되면 지급되는 일반암 보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매달려야 하는 보험료를 따져보면 오히려 비싸다 보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추천드리기 어려운 불필요 특약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워낙 무섭고 재발에 대한 공포가 크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 걱정 섞인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내막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과거 1990년 초반엔 암에 걸렸을 때 생존율이 50%가 안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생존율이 50%가 넘어갔고 2000년도 후반엔 60%가 넘어갔고 2011년엔 70%가 넘어가는 생존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근엔 72%가 넘어가는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고 꿈의 치료기인 중입자 치료는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없고 암세포 DNA를 절단시켜서 전이 가능성도 현격하게 낮추었죠. 이러한 최신 치료가 나중에 보편화된다면 암 생존율이 70%가 아닌 80%, 90%가 넘어가는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진단암 진단비 같은 특약은 현재 시대와는 안 맞으니까 삭제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암 입원비와 암 통원비입니다. 암 입원비는 1일당 10만 원 받기 위해서 7,600원을 내야 하고 1,000만 원치 받으려면 100일간 입원을 해야 하죠. 암 통원 특약의 경우는 하루에 20만 원 지급하는데 8,300원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10일이면 200만 원, 50일이면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이 과연 암 진단비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으로 인한 평균 입원 일수 7.5일이고요. 암으로 인한 평균 통원 일수는 7.7일입니다. 그럼 암으로 8일간 입원한다고 했을 때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암으로 8일간 통원을 하신다면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비슷한 돈 내고 무엇을 가입하실 건가요? 당연히 암 진단비를 가입하셔야겠죠. 즉
이렇게 자잘한 특약 가입하는 것보다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은 암 주요 치료비고요. 해당 특약의 장점은 암 수술도 보장하고 중환자실 들어가도 보장하고 항암 약물 치료 시에도 보장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 시에도 보장하는데, 먼저 항암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자라고 분열하는 암세포에 작용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고요.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화를 표적으로 삼아서 암이 자라고 퍼지는 것을 막는 치료고요.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치료법입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로서 외부 물질은 물론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보장하는 게 암 주요 치료비이고, 게다가 방사선 치료도 보장하고요. 방사선 치료는 대표적으로 세기조절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이 있습니다. 세기조절 치료란 방사선 조사 범위를 세분화해서 세분 영역에 따라서 방사선 세기를 다양한 크기로 조절함으로써 정상 장기로 향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해서 종양에 많은 방사선량을 줄 수 있는 치료이나 치료비가 매우 고가이고요. 양성자 치료는 X선이나 전자선을 인체에 조사해 암세포를 파괴하고 후방의 정상 조직에는 거의 조사되지 않아서 정상 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방사선 치료 중이던 치료 후던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서 브래그 피크 원리를 이용해 암세포만 조준해서 파괴하는 치료법이고요. 입원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어서 편의성이 높은 최신 치료법입니다. 일본 등에서는 혈액암이라든지 대부분의 암종에 이미 적용 중이고, 이러한 최신 방사선 치료들까지 다 보장하는 게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기 때문에 자잘한 특약들 이것저것 넣지 마시고 그 돈으로 암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수 특약, 불필요 특약을 알아봤으니까 정리하자면 암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암 진단비고요. 암 진단비를 3천을 가입할 거냐, 5천을 가입할 거냐, 1억을 준비할 거냐, 2억을 가입할 거냐, 이걸 정하시면 되는데, 이건 나의 경제 상황과 내 능력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사암은 4가지를 보장하는 게 좋다고 했죠. 단 일반암의 20%까지만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치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입자 치료, 면역 치료, 암 수술 종합적으로 다 보장 가능한 암 주요 치료비를 같이 구성해 주시고요. 그 외 구획암 진단비는 어차피 일반암에서 다 보장하는 내용이니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도 암에 걸렸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죠. 2년 뒤에도 내 몸에 암이 있어야만 주는 거라서 가성비가 좋지 않고 암 입원이나 암 통원비 같은 특약들도 그 돈으로 그냥 암 진단비를 추가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요. 암 수술비나 다빈치 로봇 암 수술 같은 특약도 확률도 낮고 가성비도 안 좋고 그 돈으로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암으로 인한 수술은 실비보험에서도 나오고 암 치료비에서도 나오고 암 진단비로 커버하셔도 되고 1/5종 수술비로도 받을 수 있고 가성비가 좋지 않으니까 넣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100점 암보험 설계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남성 기준입니다. 남성 기준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암 치료비 1천만 원으로 구성했을 때 10살 남아 기준 3만 원 초반이고요. 20세는 3만 원 후반이고요. 30세는 5만 원 초반, 40세는 6만 원 후반, 50세는 9만 원 초반으로 암보험 100점 설계안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땐 10살 기준 2만 원 후반, 20세도 2만 원 후반, 30세는 3만 원 후반, 40세는 4만 원 초반, 50세는 5만 원 초반으로 가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이라고 해서 꼭 암진단비만 구성 가능한 건 아니고요. 요즘은 암 내 심장 수술비, 후유장애, 배상 책임 등등 종합적으로 설계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보장이 부실하다면 종합보험 100점 설계안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암 관련 구성은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차이점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1호종 수술비, 배상 책임과 가성비 특약 등이 추가돼서 100점 설계안이 되었습니다. 10살 기준 49,850원, 20살 기준 6만원 초반, 30세 기준 8만원 초반, 40세 기준 11만원 초반, 50세 기준 16만원 초반이고요.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하는 이유는 먼저 가장 좁은 범위인 뇌출혈은 전체의 고작 8.2%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그 다음인 뇌졸 중독 65.3% 수준이라서 나머지 34.7%에 달하는 기타 뇌혈관 질환이나 뇌동맥류 같은 건 보상을 못 받는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무조건 100%를 다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담보로 준비를 하셔야 기주막하 출혈부터 모야모야병이나 뇌혈관의 후유증까지 빈틈없이 챙길 수 있고요. 심장 쪽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처럼 급성 심근경색만 달랑 들고 계시면 전체 심장 질환의 겨우 7.1%만 보장받는 꼴이라서 협심증처럼 흔한 병은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협심증을 포함한 57.4%를 가져갈 수 있고요.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장염증까지 다 잡아주는 심혈관 진단비까지 하시면 베스트이긴 하지만 보험료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여유가 되시면 하시면 되고요. 허혈성 진단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셔야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을 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에 1, 5종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수술 빈도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워낙 높죠. 그런데 이때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워낙 비싸서 전환을 하냐 마냐, 해지를 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은 시기이고 그 실비보험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게 수술비 특약입니다. 실비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또 100세까지 쭉 내야 하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과 비급여를 많이 쓰면 보험료 할증까지 있죠. 수술비는 20년만 딱 내시고 90세, 100세까지 쭉 보장받는 비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같이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 심장 관련 수술비가 필요한 이유는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넓히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스텐트 그물망을 설치해서 혈전을 제거하고요.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회복이 가능하고 혈전을 제거해도 다시 좁아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을 완벽히 지지하는 금속망인 스텐트를 삽입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 수명은 5년에 85%니까 오래되면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내 배우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만히 있던 차량을 박아서 수리비를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서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수리비도 보상하고요.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거나 옆집에 화재 피해를 줬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쏟아서 상대방 노트북을 고장내거나 내 자녀가 친구 집에 갔다가 TV를 파손시켰거나 내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피해를 줬거나 이러한 모든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내 인생 마지막 보험을 끝낼 수 있고요. 이미 암 진단비가 충분하다면 암을 제외한 나머지를 준비하시면 되고 암이 부족하다면 암 진단비를 내 경제 상황에 맞게 5천원 준비할 거냐 1억을 준비할 거냐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실 금액을 무작정 키워서 준비한다고 다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실속 있게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 항목들을 잔뜩 추가해서 매달 비싼 비용을 지출하고 계시다면 그건 결코 성공적인 설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핵심 담보들 위주로 컴팩트하게 꾸리는 게 진정한 가성비 플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암이나 종합적인 보장을 준비하실 때 손해보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게 꼼꼼한 비교 분석과 정교한 가이드를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 과연 적절한지 혹은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둔 소통 창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진단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꿀팁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큰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